영국 런던 북부 보수적이고 자부심 강하기로 유명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최근 전례 없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의 심장이자 웨일스 국가대표 주장 출신인 벤 데이비스가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 렐프의 데뷔를 발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지 팬들은 당연히 그의 오랜 영국인 친구나 친인척이 지목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을 가이드해줄 대부는 바로 나의 형제 소니입니다. 순간 장내엔 정적이 흐르다 못해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영국 아이의 대부가 된다고? 문화도 종교적 배경도 다른데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쏟아졌죠. 영국에서 대부는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가 유명을 달리했을 때 아이의 법적, 도덕적 보호자가 되겠다는 서약입니다. 그런데 왜 벤 데이비스는 수많은 영국 지인들을 제쳐두고 굳이 한국인 손흥민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벤 데이비스의 엄격한 아버지가 처음엔 펄쩍 뛰다가 결국 손흥민을 직접 만나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그 어디에서도 공개되지 않았던 10년 세월이 빚어낸 두 남자의 피보다 진한 우정과 영국 상류 사회를 울린 손흥민 선수의 진심을 추적해봅니다. 2015년 런던 북부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으로 들어서는 23살의 손흥민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 같았죠. 그 시선의 정점에는 벤 데이비스의 장인 아서 윈스턴 경이 있었습니다. 영국 법조계에서 강철의 심장이라 불리던 그는 자신의 사위가 이름도 낯선 한국에서 온 청년과 어울리는 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아서 경은 벤을 만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자네처럼 유서 깊은 가문의 자제가 왜 저런 이방인의 웃음 뒤에 숨은 의도를 보지 못하는가? 저 청년의 유창한 영어는 그저 우리 사회에 기어오르기 위한 도구일 뿐이네.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훈련이 끝난 뒤 모두가 화려한 파티로 향할 때 홀로 런던 외곽의 한 낡은 도서관에서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밤새워 공부하며 코피를 쏟던 모습을 말이죠. 손흥민은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심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사건은 런던 중심가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유서 깊은 식당 더 리치에서 발생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아내 에밀리와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력 정치인의 자제들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벤의 최근 경기 실수를 비하하며 아시아인 친구와 놀더니 실력도 아시아 수준이 됐다며 낄낄거렸습니다. 벤은 가문의 명예와 주변의 눈 때문에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밀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던 그 찰나 식당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단정한 수트 차림의 손흥민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소란스러운 테이블로 다가가 웨이터에게 조용히 메뉴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정치인 자제들이 마시고 있던 와인의 라벨을 슬쩍 보더니 아주 우아하면서도 서늘한 영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산 샤토 마고군요. 영국의 품격만큼이나 귀한 와인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테이블의 대화는 그 와인의 가치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신사분들, 진정한 영국의 위대함은 혈통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식당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런던의 귀족들보다 더 완벽한 억양 그리고 상대를 부끄럽게 만드는 지적인 압박. 손흥민은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교양이라는 무기로 그들을 완벽하게 난도질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벤의 가문이 가진 명예를 대신 지켜주기 위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아서 경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고집불통인 노신사는 오히려 손흥민이 자신의 사교계를 더럽혔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구린 구석이 있을 거야. 저런 완벽함은 가짜다. 하지만 조사관이 가져온 보고서 뭉치를 넘기던 아서 경의 손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이 지난 3년간 아서 경이 남몰래 후원하던 보육원에 매달 익명으로 거액의 후원금을 보내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후원자 명단에는 이름 대신 벤 데이비스의 형제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죠. 아서 경은 평생을 법과 정의를 외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사위 친구가 아무도 모르게 행해온 이 숭고한 헌신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아서 경은 비가 쏟아지는 날 직접 손흥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손흥민이 훈련장 밖에서 낡은 축구공을 든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일일이 눈을 맞추며 웃어주는 모습을 30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아서 경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자신의 구두를 벗어 신발이 찢어진 한 아이에게 신겨주고 자신은 차가운 빗속을 맨발로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서 경은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맨발에 손흥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국 법조계의 거물이자 자존심의 상징이었던 노신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우리가 자네에게 준 건 멸시와 차별뿐이었는데. 그때 손흥민이 빗물에 젖은 얼굴로 아서 경에게 건넨 행동은 현장에 있던 경호원들조차 등을 돌려 눈물을 훔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은 그 자리에서 아서 경에게 무엇을 건넸으며 그것이 어떻게 런던 상류 사회의 금기를 깨뜨리고 한국인 대부라는 기적을 낳게 된 것일까요? 차가운 런던의 빗줄기가 맨발의 손흥민과 그 앞을 가로막은 노신사 아서 경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서 경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억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스타가 이름 모를 가난한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명품 구두를 벗어주고 무릉덩이가 가득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서 있는 광경. 그것은 아서 경이 평생 법전에서 읽어온 정의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간의 고결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서 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라고 물었을 때 손흥민은 비에 젖어 얼굴을 타고 흐르는 빗물을 닦지도 않은 채 그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오히려 비를 맞고 있는 아서 경의 어깨에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발은 다시 사면 되지만 아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다시 사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저 벤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따뜻한 영국의 마음을 아이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이 짧은 대화는 아서 경의 머릿속을 하얗게 비워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천박한 이방인이라 몰아세웠던 청년이 실상은 자신이 평생을 지키려 했던 영국의 진정한 기사도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서 경은 그 자리에서 우산을 내팽개치고 손흥민의 젖은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런던 사교계의 정점에 서 있던 노신사의 눈에서 빗물보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런던 사교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단순히 착한 선수의 미담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서 경은 다음 날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런던 최고의 프라이빗 클럽인 칼튼 클럽의 정기 총회에 손흥민을 정식 귀빈으로 초대했습니다. 이곳은 200년 역사 동안 아시아인이 단 한 번도 귀빈 자격으로 연단에 선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아서 경은 수백 명의 영국 귀족과 정치가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영국의 새로운 자부심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그동안 혈통과 가문을 외치며 눈먼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 한국인 청년은 맨발로 런던의 빗길을 걸으며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아서 경의 파격적인 연설이 끝나자 클럽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명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전례 없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런던 상류 사회의 그 견고했던 인종과 국적의 벽이 손흥민이라는 한 청년의 맨발에 의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 가문이 단순한 친구가 아닌 가문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정식 일원으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벤 데이비스의 아내 에밀리가 아들 렐프를 출산했을 때 아서 경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인 황금 세례 컵을 손흥민에게 건네며 직접 부탁했습니다. 소니, 자네가 아니면 우리 렐프의 영혼을 맡길 사람이 없네. 제발 우리 가문의 대부가 되어주게. 이것은 영국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순간 뒤에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대부 수락 서명을 하려는 찰나 성당 밖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의문의 남성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과거와 관련된 충격적인 서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손흥민, 당신이 대부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축복의 성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손흥민의 얼굴은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가져온 서류의 정체는 무엇이며 손흥민이 10년 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런던 사교계를 넘어 전 영국을 발칵 뒤집어 놓는 대형 스캔들로 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자들은 런던의 악명 높은 황색 언론 소속 조사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찬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흔들며 세례식을 중단시켰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아들 렐프를 품에 안은 채 앞을 가로막았고 아서 경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감히 신성한 의식을 방해하다니. 당장 나가게. 하지만 조사관의 외침은 성당 벽을 타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흥민 씨, 당신이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몰래 빼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비밀 자금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겁니다. 가문의 보호자가 될 사람이 이런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순간 성당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영국 사회에서 탈세나 비밀 자금은 인격 살인이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오점입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고 벤 데이비스의 아내 에밀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흥민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조사관들은 손흥민의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정체불명의 한국 주소지로 흘러들어갔으며 그 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의 부를 고국으로 빼돌리는 이기적인 선수가 어떻게 영국 아이의 영혼을 가이드하는 대부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언론사 카메라 셔터가 손흥민의 굳어버린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성당 뒷좌석에서 휠체어를 탄 한 노신사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0년 전 토트넘의 훈련장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조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돈은 빼돌린 자금이 아닙니다. 조지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성당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조지 할아버지는 조사관들이 비밀 주소지라고 주장했던 곳이 실상은 런던에서 은퇴한 저소득층 축구 노동자들과 한국의 기부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무명 선수를 위한 장학재단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받는 주급의 상당 부분을 자신처럼 고독하게 축구를 시작하는 아이들과 평생 축구장에 헌신하고도 가난에 시달리는 은퇴 노동자들을 위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진심이 왜곡될까 봐 일부러 한국의 복잡한 계좌를 거쳐 익명으로 송금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습니다. 조사관들이 비밀 자금이라 믿었던 서류는 사실 손흥민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색내지 않고 지켜온 침묵의 기부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성당 안은 경악을 넘어 숙연함에 잠겼습니다. 조사관들의 손에 들린 서류는 이제 손흥민을 공격하는 흉기가 아니라 그의 성자 같은 품격을 증명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아서 경은 손흥민의 어깨를 짚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소니, 자네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셈인가? 손흥민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렐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세례식은 다시 시작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손흥민은 렐프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승리 뒤에 손흥민은 벤 데이비스에게만 조용히 한 가지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미국 이적과 관련된 렐프와의 더 가슴 아픈 이별을 예고하는 복선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벤, 내가 이 대부 자격을 서두른 이유가 있어. 내 몸에 이상이 생겼거든. 벤 데이비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흥민이 10년 동안 숨겨온 신체적인 비밀, 그리고 그가 왜 그토록 서둘러 렐프에
제2의 아버지가 되려 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의 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성당에서의 오해가 풀린 뒤에도 벤의 아버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평생 웨일스의 보수적인 가치를 지켜온 노신사였고 아들 벤이 외국인 선수를 형제처럼 여기는 것을 늘 불안하게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집스러운 침묵을 깬 것은 손흥민의 고백이 아니라 벤 데이비스가 우연히 발견한 손흥민의 가방 속 낡은 의료 서류였습니다. 벤은 손흥민의 이적짐을 도와주다 봉투 밖으로 삐져나온 엑스레이 필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필름 속 손흥민의 발목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수많은 나사못이 박혀 있었고 의학적으로는 이미 선수 생활 불가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뼈가 갈려 있었죠. 벤은 경악했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단 한 번도 아픈 기색 없이 팀의 주장이자 렐프의 삼촌으로서 모든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벤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어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모인 두 노신사 앞에 벤은 그 필름을 내던졌습니다. 아버지, 장인어른. 여러분이 마케팅용 선수라고 비웃던 이 친구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매일 밤 발목에 마취제를 맞으며 경기에 나섰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본인이 아프다고 쉬면 렐프에게 약속했던 승리의 골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었답니다. 두 할아버지는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강하게 반대했던 벤의 아버지는 손을 떨며 엑스레이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는 며느리 에밀리가 손흥민에게 감사의 의미로 끓여준 한국 음식을 매몰차게 거절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거실 문이 열리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로 손흥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들통난 것을 알고는 오히려 미안한 듯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렐프가 나를 보며 축구선수의 꿈을 키우는데 삼촌이 아파서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줄 순 없었거든. 이 순간 벤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에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문의 어른으로서 평생 해본 적 없는 사과를 건넸습니다. 에밀리야,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이런 고결한 인성을 가진 사람을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밀어냈다니. 내가 내 남편과 우리 손주 렐프에게 큰 죄를 지었어. 장인어른 역시 손흥민의 거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국 상류 사회의 두 거물급 인사가 한 명의 한국인 청년 앞에 고개를 숙인 이 장면은 훗날 벤 데이비스 가문의 가장 명예로운 순간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손흥민은 미국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며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렐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든 줄 알았던 렐프는 손흥민의 옷자락을 붙잡고 잠꼬대처럼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손흥민은 현관문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맙니다. 과연 겨우 말을 뗀 3살배기 렐프가 손흥민에게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손흥민이 떠난 직후 런던의 벤 데이비스 집 앞으로 도착한 번호판 없는 검은색 차량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벤의 아버지 알라스테어는 렐프의 대부 세례식이 끝난 뒤에도 손흥민에게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며느리 에밀리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에밀리, 내가 한국 음식을 차려내는 것은 자유다만 우리 가문의 아이가 한국인 손에 자라며 영국적인 기품을 잃게 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시아버지의 이 서슬 펄언 경고에 에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대반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라스테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중 창밖 정원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창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손흥민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고스란히 맞으며 벤의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친구 벤의 어머니이자 알라스테어의 죽은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손에는 벤조차 잊고 있었던 어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는 웨일스의 야생화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비에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여사님, 제가 벤의 곁을 떠나 멀리 가지만 걱정 마세요. 렐프는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벤과 아버님도 제가 한국의 아들로서 평생 챙기겠습니다.
알라스테어는 충격에 빠져 찻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품격 없는 이방인이라 멸시하던 청년이 정작 가문의 구성원인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아내의 기일을 챙기며 빗속에서 맨발로 기도를 올리고 있었으니까요. 알라스테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사란 비싼 수트를 입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저 한국인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알라스테어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정원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손흥민의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틀렸다. 내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소니, 자네는 이방인이 아니야. 자네는 이미 내 아들이고 내 아내의 수호천사였어. 이 소리에 놀란 벤과 에밀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 완고하던 아버지가 손흥민을 끌어안고 며느리 에밀리를 향해 에밀리야, 어서 들어와서 이 친구의 젖은 몸을 닦아줄 따뜻한 국을 준비해라. 내가 오늘 이 청년 앞에 무릎을 꿇어야겠다. 며 사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화해의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번호판 없는 검은 차량 3대가 벤의 집 마당을 포위하듯 들이닥쳤습니다. 차에서 내린 요원들은 손흥민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흥민 씨, 당신의 미국 이적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고 알라스테어는 손흥민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과연 손흥민에게 닥친 이 갑작스러운 위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영국 정부의 특수 요원들이 손흥민을 연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벤 데이비스의 집 마당을 포위한 3대의 검은 차량.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차가운 인상의 영국 내무부 소속 특수 요원들이었습니다. 벤의 아버지 알라스테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아들 같은 사람에게 손을 대려 하다니. 영국 법이 언제부터 이토록 무례해졌단 말인가. 하지만 요원 중 한 명이 품 안에서 황금색 문장이 새겨진 붉은 봉투를 꺼내 보이자 전직 교육감이었던 알라스테어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영국 왕실과 정부가 단 한 명의 개인을 위해 발행하는 국가 최우선 예우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요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손흥민 씨를 연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보호하러 왔습니다. 손흥민 씨의 미국 이적이 발표된 직후 런던의 수천 명의 아이들과 시민들이 총리 관저 앞에 모여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런던의 영혼을 떠나보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알고 보니 손흥민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행해온 선행은 단순히 벤 데이비스 가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밤마다 맨발로 런던의 빗길을 걸으며 돌봤던 노숙자들, 자신의 주급을 털어 운영했던 유소년 축구 교실의 아이들, 그리고 인종차별의 현장에서 그가 품격 있게 지켜냈던 수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한 명의 외국인 선수가 런던이라는 도시의 사회적 결속에 미치는 영향력이 국가 기밀급으로 막대하다고 판단했고 그가 떠나기 전 영국 명예 훈장 수여와 함께 특별한 작별식을 준비하기 위해 요원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벤의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이방인이라 불렀던 알라스테어는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워 요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손흥민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실의 훈장 수여식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훈장은 런던의 시민들이 저를 친구로 기억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화려한 예식 대신 렐프와 벤과 함께 마지막으로 런던의 평범한 거리를 걷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손흥민이 벤과 렐프를 데리고 런던 시내로 나서자 영국 경찰들은 자발적으로 도로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런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누구 하나 소리 지르거나 사인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 양옆으로 길게 줄을 서서 벤의 아들 렐프를 안고 걷는 손흥민을 향해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장면은 현지의 모든 뉴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아닌 한 인간이 한 국가의 심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손흥민이 보여주고 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옆에서 걷는 손흥민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소니, 내가 만든 이 길은 이제 영국 축구의 전설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영원히 남을 거야. 하지만 산책이 끝나갈 무렵 런던 브리지 위에서 렐프를 내려놓던 손흥민의 몸이 눈에 띄게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코트 소매 사이로 붉은 핏자국이 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벤이 놀라 그를 붙잡았을 때 손흥민은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벤, 사실 어제 성당에서 근한입자들이 했던 말. 전부 거짓은 아니었어. 내가 숨겨야만 했던 마지막 진실이 하나 더 남아있어. 손흥민의 코트 밑으로 흐르는 피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미국행을 결심했던 진짜 이유, 그리고 렐프의 대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으며 버텼던 충격적인 신체적 비밀이 런던 브리지 위에서 마침내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비명을 지르며 요원들을 불렀고 런던의 환호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런던 브리지 위 붉게 물든 손흥민의 코트 소매를 본 벤 데이비스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소니, 이게 뭐야? 왜 피가? 벤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손흥민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런던의 영웅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진 것입니다. 급히 달려온 요원들이 그를 부축하려 했을 때 손흥민의 셔츠 안쪽에서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게도 압박 붕대와 피로 얼룩진 특수 의료장치였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골수염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선수 생명은커녕 일상적인 보행조차 기적인 상태였죠. 하지만 그는 렐프의 대부 세례식을 완수하고 벤의 가족에게 완벽한 이별의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매일 아침 생사를 찢는 통증을 참으며 진통제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벤 데이비스가 오열하며 손흥민을 안아들었을 때 아빠의 품에 안겨있던 3살 렐프가 상황을 직감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렐프는 이제 겨우 말을 떼기 시작해 문장을 만드는 것조차 서툴렀지만 쓰러진 삼촌을 보며 태어나 가장 분명하고 처절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니, 삼촌. 아파? 삼촌 아파? 렐프가 호해줄게. 삼촌 가지 마. 3살 아이의 이 절규는 런던 브리지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영국 전역의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몸으로 어떻게 경기를 뛰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보며 웃어준 거지? 라는 탄식이 채팅창과 거리를 메웠습니다. 손흥민은 희미해져가는 정신 속에서도 렐프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벤의 귀에 대고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벤, 약속 지켰어. 이제 렐프 곁엔 아프지 않은 대부가 필요해. 손흥민은 곧장 런던 최고의 대학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은 벤의 가족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토트넘 동료들과 수백 명의 팬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벤의 아버지 알라스테어는 수술실 문을 붙잡고 주저앉아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저 고결한 청년을 데려가지 마소서. 제가 입혔던 상처를 갚을 기회를 주소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이어지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살 렐프가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삼촌이 선물해준 축구공을 꼭 껴안은 채 삼촌 일어나 렐프랑 공놀이해라고. 밤새 중얼거리는 모습이 한 간호사의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영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인종과 국적을 초월한 손흥민 쾌유 기원 캠페인으로 번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집도의가 지친 기색으로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벤 데이비스는 차마 결과를 묻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벤에게 손흥민이 수술 직전까지 손에 꽉 쥐고 있었다는 피 묻은 물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을 본 벤과 그의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손흥민이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그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수술실 안에서 벌어진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집도의가 벤 데이비스에게 건넨 피 묻은 물건은 다름 아닌 3살 렐프가 태어날 때 찍었던 작은 발도장 사진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손흥민은 자신의 생명보다 대자 렐프와의 인연을 더 소중히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벤 데이비스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 작은 사진을 가슴에 묻고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벤의 아버지 알라스테어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보며 살았던가? 저 청년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천사였어. 다행히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손 선수의 발목은 이제 더 이상 전문적인 축구 경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퇴를 고려하셔야 할 겁니다. 런던 전체가 슬픔에 잠겼고 미국 LAFC 구단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깨어나자마자 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벤, 나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명예는 다 쓴 것 같아. 하지만 랠프의 대부로서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나 미국으로 갈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꿈을 꿀 거야. 한 달 뒤 어느 정도 회복을 마친 손흥민이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 공항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휠체어에 몸을 실은 상태였죠. 공항에는 수만 명의 팬이 몰려들었지만 놀랍게도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손흥민의 재활을 응원하며 조용히 손 하트를 그리거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벤 데이비스의 품에 안겨있던 3살 랠프가 휠체어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삼촌의 아픈 다리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지난번 공항에서처럼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랠프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삼촌이 선물해준 미니 축구화 목걸이를 벗어 손흥민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삼촌, 이제 랠프가 삼촌 지켜줄게. 아프지 마. 랠프가 금방 갈게. 3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이 믿기 힘든 위로에 런던 공항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 LA의 한 따뜻한 해변 저택. 휠체어를 벗어 던지고 재활에 성공한 손흥민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소니 삼촌 이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벤 데이비스 부부와 랠프였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미국으로 이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LAFC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비를 털어 랠프와 전 세계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글로벌 축구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벤 데이비스 역시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된 후 손흥민의 제안을 받아 재단의 기술 고문으로 합류하며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이제 랠프는 매일 아침 소니 삼촌의 손을 잡고 캘리포니아의 태양 아래서 공을 찹니다. 벤의 아버지 알라스테어는 이제 웨일스의 고집스러운 노신사가 아닌 손흥민이 직접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가장 좋아하는 한국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어 LA 저택의 정원을 돌봅니다. 영국 언론은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손흥민은 런던에 트로피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진정한 가족이라는 인류 최고의 가치를 증명했다. 손흥민이 랠프를 목마 태우고 석양이 지는 해변을 걷고 있는데 손흥민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감독. 메시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흥민아, 내 발목 상태가 기적적으로 호전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랠프에게 삼촌의 진짜 마지막 경기를 보여줄 준비가 되었니? 과연 손흥민은 랠프를 위해 다시 한번 그라운드로 돌아올까요? 그리고 그 경기가 열리는 장소는 왜 다시 런던이어야만 했을까요?